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오늘 저도 종가를 써놨는데 삼성전자 17만 8천 원, 네. 하이닉스가 88만 8천 원이에요. 아니 이게 뭐 삼성전자 5만 전지했던 게 엊그저 갖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합쳐서 한 85조 정도였대요. 근데 올해 지금 전망치가 한 200조 넘어가거든요.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거의 코스피 시총의 거의 한 30-40% 잡아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2200 정도가 바닥이고 지금 5500이니까 한 2배 조금 낮잖아요. 얼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주가 상승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작년보다 코스피 밸류에이션 더 낮아져 있어요.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이 더 낮아져 있거든요. 주가가 상승하는 게 하나는 기업 이익이 늘어나서이고 하나는 멀티플이 늘어나서인데, 지금은 멀티플이 늘어나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싼 영역에 있고, 마이크론하고 비교해보면 마이크론 열몇 배인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에 그동안 밀렸었잖아요. HBM4는 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좀 제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더 삼전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오늘 일부 방송 보시면서 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아 그러면은 나는 내일 대응 그리고 설 연휴 끝나고 나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런 네. 부분일 텐데, 당장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은 분명히 샀고 네. 개인은 분명히 파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개인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맞는 방향인가, 여기에 대한 조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최근에 빠질 때는 사고 오를 때는 팔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난주부터 막 변동성 엄청 커졌잖아요. 5% 빠지고 6% 오르고 막 난리인데, 가만히 보면 빠진 날 개인이 사고. 항상 그렇게 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지금 엄청나게 스마트한 맞아요. 분들이 너무, 네. 지금 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외국인 역할 얘기했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은 지금으로 봤었을 때는 순매도 기조였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 주식을 별로 담은 게 없어요. 오히려 개인들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비싸게 사주니까 그냥 그래 이거 좀 던져준 거지, 절대 개인들이 물량이 털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게 보여줬던 것처럼 증시 주변 자금들 지금 대기성 자금만 110조 막 37조 이러잖아요. 언제든지 주가 좀 빠지면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고, 또 올라오면 조금 차익 실현해주고. 저는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이 물론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편차는 좀 다르겠으나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지금 주식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지금 국면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향은 우상향인 건 맞으나 분명히 속도는 과속한 감이 있으니 5천에서 5,500을 이렇게 쉽게 와버리는 거는 저도 분명히 단기 과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오르는 날은 좀 털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럼 좀 빠지면 또 사주고. 저는 현재 개인들의 투자 전략은, 저도 이제 기관 투자자지만 제가 배우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 네. 뭐 물론 이제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주는 게 무거운 것들을, 그러니까 네. 그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영향을 받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았던 게 A와 연계해서 이제 국내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느껴져서 네네. 따로 질문은 안 드렸는데, 채팅창에서 오늘따라 네. 오늘 하이닉스보다 삼전이 워낙 많이 이제 올랐어요. 무거운데 또 많이 올라줘서 그런지 네. 너무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당장 네네. 내일 삼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네. 궁금증이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저보다 뒤에 나올 우리 네. 김진수 예, 할 아, 건데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주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오늘 저도 종가를 많이 써놨는데 올랐어요. 삼성전자 17만 8천 원, 네. 하이닉스가 88만 8천 원이에요. 888 숫자도 되게 근데 아니 이게 뭐 삼성전자 5만 전지했던 게 엊그저 갖고 막 이러는데. 엊그제 같아요. 진짜. 네. 재작년 실제로 말이니까. 엊그제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세 배, 네 배 이렇게 났으니까. 근데 그 기업이익으로 봤었을 때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합쳐서 한 85조 정도였대요. 근데 올해 지금 전망치가 한 200조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2배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네가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치면 거의 코스피 시총의 거의 한 30-40% 잡아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 코스피가 2,200 정도가 바닥이고 지금 5,500이니까 한 2배 조금 낮잖아요. 네.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주가 상승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작년보다 코스피 밸류에이션 더 낮아져 있어요.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이 더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좀 더 막 계속 고고고를 하는 이유가 이게 흔히 말하는 뭐 한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게 하나는 그 기업 이익이 늘어나서이고 하나는 멀티플이 늘어나서인데 지금은 멀티플이 늘어나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전히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익 대비로는 여전히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아마 최근에 좀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데이터 뽑은 거로는 삼성전자가 12개월 포워드 PER이 8배밖에 안 되고 10배가 안 돼요. 하이닉스도 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싼 영역에 있고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보면 마이크론 열 몇 배인데 그럼 한 절반 정도 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HBM 경쟁에서 하이닉스에 그동안 밀렸었잖아요. 근데 HBM4는 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좀 제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들이 최근에 조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삼전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까 지금 마이크론보다 싸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글로벌 유동성,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같은 일을 하는 외국 기업 대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변화를 보시나요?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무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은 달러 표시의 가격이고 네. 그러니까 주식이고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원화 표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분들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은 뭐 상당히 우호적이지만 또 이게 뭐 현 정부가 계속 하는 건 아닐 거니까 뭐 그다음 정부가 어떻게 또 성향을 바꿀지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대표적으로 고퍼에 사고 저퍼에 팔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반도체 경기라고 하는 게 경기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질 것 같지만 또 갑자기 안 좋아져요. 네. 그럼 막 엄청나게 돈 많이 벌다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막 영업 적자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멀티플을 안정적으로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얘가 따박따박 돈을 벌어야 여기에서 10배, 15배를 주는데 잘 벌 때는 엄청 잘 벌지만 못 벌 때는 적자를 가버리니까 이거를 몇 배까지 쳐줘야 돼? 몇 년까지 우리가 이거를 주가에 반영시켜줘야 돼? 했을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덜 하는 이유가 A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혁명과 같은 일들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사이클은 옛날처럼 경기 순환주기에 따라서 2, 3년 좋아지고 한 1년 안 좋고 이거보다는 길어지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멀티플을 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다시 AI 사이클도 얘도 결국은 사이클이 있긴 있네.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 사이클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그 사이클의 끝이 보이면 분명히 그때부터는 또 멀티플 안 줄 겁니다. 저는 그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클의 끝이 가늠이 될 때. 마이크론이 15배니까 삼성전자도 15배죠.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희망하지만 네.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조적인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막 너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이루려고 하는 건 욕심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전자 한 40만 원 가야 되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일단 사이클의 끝을 가늠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끝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좀 나와줘야 꺾일 거다 정도로 그렇죠. 가름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아마 지금 반도체를 올라탄 분도 있을 거고 올라타려고 한 분도 있을 거고 여전히 현금을 꽉 쥐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상 개인 투자자들의 이슈는 그래서 다음 주도주는 뭔데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이번에는 보면 그러면 지금 반도체 안 사면 뭐 할 건데? 네. 라는 이야기도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장을 보면. 네네. 그럼 다음 주도 업종에 대한 질문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려본다면 그래도 반도체인가요?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시선을 조금 돌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장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른바 로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었나 싶으면 돌아보면 또 다시 그 밥에 그 나물. 그러니까 네. 반도체가 좀 한동안 쉬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뭐 늘 그랬지만 이익 모멘텀이 나오는 섹터와 기업에 철저하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얘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다른 애들도 너무 싼데 하면서 조금 맛을 보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익 나오는 곳은 여기밖에 없지라고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섹터가 포트폴리오의 당연히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섹터하고 편차가 너무 많이 커지면 그때 살짝 약간 마실 나가듯이 외유를 하는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체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원전 전력은 한 세트라고 보거든요. 네. 어차피 같이 엮여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반도체가 좋아졌는데 전력기기가 예를 들면 좀 못 따라왔다. 그럼 저는 당연히 그냥 전력기기 가는 게 저는 맞는 거기는 그냥 거의 시차가 매우 좁을 거라고 보고 다른 쪽이 이제 최근에 조금 뭐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다음이 이제 유망한 게 로봇하고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너무 좀 비싸졌는데 로봇도 지금 또 돌잖아요. 지금 엊그제 LG전자 돌고 현대차 다시 도는 이유가 또 결국은 돌아놓고 보면 그래 그래도 성장이 로봇에 있지.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있지. 그래서 결국 얘도 돌아놓고 한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꿈을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대에는 이제 PER이 아니라 PDR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꿈 가질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우주밖에 없잖아요. 우주항공 그쪽이 이제 또 다른 것들 올랐는데 좀 덜 올랐으면 또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까지 올랐어. 그럼 다시 반도체. 이런 정도의 계속 순환 장세인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게 이제 아마 코스닥 시장을 물어보시려고 할 거죠? 아, 근데 자산 배분 전략도 좀 여쭤보고 싶긴 네. 한데. 코스닥하고 자산 배분 하면 되죠 뭐.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마지막 퍼즐이 코스닥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코스닥은 저도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반도체라는 확실하게 돈을 벌어주는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준 건데 코스닥이 과연 그러냐.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코스닥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근데 과연 코스닥이 정부가 얘기하는 3천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코스닥이 3천 가려면 결국 바이오하고 2차전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금방 갈 수 있을까? 2차전지는 캐즘은 좀 벗어나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좀 속도가 더딘 것 같고 바이오는 우리가 너무 기대했지만 막 가끔씩 실망을 주고 잘 모르겠어 사실은. 얘네들은 어디까지를 믿고 어디까지를 안 믿을지 모르니까 이 다른 제조업처럼 멀티플을 마냥 주기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얘네들이 후보군에는 있으나 계속해서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고 다만 그래도 조금 괜찮게 보는 이유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하고 코스닥을 안 살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요즘에 기관들이 코스닥을 막 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우리 공모주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공모주 할 때 공모주에서 이렇게 그 수요 측 들어가가지고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공모주 펀드 말고 코스닥 벤처 펀드라는 게 있고 하이힐드 펀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들어가면 똑같은 그 증거금을 내더라도 더 많은 그 수요 측에서 물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코스닥 벤처 펀드에 대한 그 수요 측에 대한 베네핏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 코스닥 벤처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기관 자금이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안 사면 못 베이게 만드는 것들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좀비 기업들 많은데 얘네들 이제 다 퇴출시킬 거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건전화될 거니까 그러면 지수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퇴출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보면 뭐 좀비 사라지면 우량한 쪽에 몰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오나 2차 엔터 화장품도 다음 후보군 될 수 있겠다. 근데 얘네들은 일종의 뭐 식스맨 같은 거지 주전급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전은 앞에 얘기했던 애들의 결국은 계속해서 순환매 이런 모습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 개만 더 여쭤보면 코스닥이 비싸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지금 1,200일 때 뭐 PR이 뭐 30배인데 네. 3,000 가서 90배가 된다고 사람들이 걱정할까요? 이게 네. 이익이 없으니까 오히려 무감감해지면 네네. 오히려 더 금방 3,000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무리인가요? 제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가가 결국 가려면 이익이 늘어나거나 멀티플이 높아져야 네.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멀티플로 땡겨야 되는데 네.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극을 해야 멀티플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수급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밀어붙이든 아니면 뭔가 될 거야라는 게 생겨야 그게 가능하지. 그게 없이 그냥 단순히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30배면 어떻고 60배면 어떻고, 어때? 예.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생각은 조금은 저는 다른 좀 과하다? 예,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한 거는 저는 운도 좀 따라줬다고 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반도체가 이렇게 터질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지 않았을까. 근데 운 좋게 다 따라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3천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정부가 5천 얘기하니까 5천 가더라. 그럼 3천도 가는 거 아니야? 네. 아직 코스닥 1,100밖에 안 됐는데 못 먹어도 2배는 먹겠는데 네. 라고 해서 가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보진 말아달라 네. 이런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뭐 최근에 주식도 하시지만 어쨌든 네. 수익도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 수익 거두신 분들도 많을 거고 분명히 유동성이 이제 많이 풀려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아마 이걸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아까 채권에 여쭤본다고 물리신 분들이 했던 많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채권도 해주시고.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뭐 금도. 저의 백그라운드를 아시겠지만 채권이시니까. 원래 채권 출신이고 저는 이제 제가 보험회사의 매니저이다 보니 저는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는데 채권 비중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보험사는. 근데 솔직히 요즘 채권 안 하고 계속 주식만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돈 벌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다 보니 저도 그냥 계속 주식만 봐요. 채권은 지금 거의 안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채권도 그러니까 그 저는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채권 시장이 분명히 이제 좀 볕들 날이 온다고 생각을 금리가 하는데 내릴 거라는. 예.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결국은 제가 다시 또 트럼프 얘기를 꺼내면 트럼프가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한 그 방법론이 빚을 갚는 형태가 아니라 성장을 더해서 오히려 인플레를 만들어서 부채를 작게 보이는 효과 쪽으로 지금 전혀 그러니까 방법이 전혀 다른 거죠. 그 방법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을 계속 취하면 채권은 계속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성장을 더한다. 그다음에 인플레를 일으킨다. 그럼 사실은 채권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얘가 너무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에 오른 게 아니냐라는 게 나와줘야 이제 그때가 변곡점일 텐데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현재 선거까지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거는 좀 저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11월 거라고. 선거를 얘기하시는 미국 거죠? 우리나라 선거 우리나라 말고, 말고 예, 미국? 우리나라 선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죄송하지만 그렇죠. 예. 경제는 미국 선거인데 오래 남았네요 11월이면. 네. 근데 이게 11월인데 대충 제가 봤을 때는 한 8, 9월 넘어가면 윤곽이 잡힐 거예요. 아, 왜냐면 대부분 이제 지지율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는 조금 채권에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주식이 채권보다는 좋은 성과를 보일 것 같고 네. 하반기 가서부터는 좀 채권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겠다. 그리고 내년은 내년에 얘기하시죠. 내년은 조금 내일도 모르는데 무슨 내년 맞아. 예, 맞아요. 내년은 아무도 모르고 예, 일단 제 올해는 하반기에는 해봅니다. 채권이 조금 희망이 생길 거다.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예. 채권 이외에 다른 자산 배분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채권과 채권 위에 정도인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금은이랑 비트코인도 네. 저는 좋게 봐요. 음. 왜냐하면 금과 은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또 탈달러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역시 얘도 뭐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성장을 높이고 자산가격 인플레를 일으키는 거에서는 결국 금과 은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원자재는 유가를 뺀 나머지 원자재도 좋게 봅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